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상처받은 순간에는 정말 힘들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원칙들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그 아픔을 현명하게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거지 여러분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 혹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능력 있고 리더십이 좋은 상사라면 부하 직원을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건 그 상사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의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오히려 안쓰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받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된 기분을 느끼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어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아서 며칠 동안 우울해하며 지낼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똑같이 상처 주는 말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거나,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선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경계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는 선을 긋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면서요. 물론 관용과 이해심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친구,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동료,
여러분을 이용만 하려는 지인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 말이죠.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이 무조건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지켜주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해야 해, 원한을 품으면 안 돼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마치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시는데요. 용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원한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용서는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어라는 선언에 가까워요.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감정의 끈을 놓아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억지로 빨리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자기 연민과 자기 돌봄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자책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약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면서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다독여주듯이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자기 연민이라는 건 자기 합리화나 자기 위안과는 달라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나는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힘들 거야. 나는 지금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치유의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단순히 불행한 일로만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아픈 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픔은 아픔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통해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또는 누군가의 무시나 비난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큰 성장은 아마 공감 능력의 확장일 거예요. 자신이 상처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시간의 치유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시간은 정말로 많은 것을 치유해줍니다. 물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의 강도는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평생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해요. 지금은 파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뿐이에요. 몇 달 후, 몇 년 후의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상처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겠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처받은 경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실수로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할 거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관계란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물론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주변 관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관계인가요? 때로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안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8가지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경계선의 중요성, 진정한 용서의 의미, 자기 연민과 돌봄, 성장의 관점, 시간의 치유력, 그리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가장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먼저 적용해 보셔도 좋고요.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또 힘들어지실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이니까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다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따뜻한 위로로 치유되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